이번 영상은 다양한 무선 RC 기기를 만드는 데 사용할 수 있는 핵심 모듈인 HC12 모듈에 대한 풀코스 학습 영상입니다. HC12 모듈 기초부터 단계별 응용까지 이번 영상에 모두 담았기에 실습 후에는 RC 장난감뿐 아니라 무선 통신이 필요한 다양한 작품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HC12 모듈은 433MHz 대역의 통신 주파수를 이용해서 서로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는 모듈인데요. 동일한 모듈 하나가 더 있어야 최소한의 통신이 가능하며 1대1 통신뿐 아니라 동시에 1대-N개의 통신이 가능합니다. 또한 채널을 달리하면 서로 간섭되지 않고 1대1 또는 1대-N 통신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무선 모듈을 아두이노에 연결하면 무선 RC 자동차와 같은 것들을 쉽게 만들 수 있으며 기존 유선 로봇 8과 같은 것들을 무선으로 컨트롤할 수 있도록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럼 상세 스펙을 알려드릴 테니 필요한 경우 화면을 멈추고 살펴보세요. 이제 HC12 모듈을 활용하기 위한 실습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실습 내용과 순서는 화면과 같습니다. HC12 모듈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쉬운 단계부터 응용 단계까지 다양하게 구성하였습니다. 본 실습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전 지식이 필요합니다. 만약 아두이노가 처음이라면 코드를 업로드하는 방법과 브레드보드 사용법, 간단한 아두이노 기본 예제를 몇 가지라도 먼저 해본 후 본 실습을 진행한다면 충분히 보고 따라 하실 수 있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재료들은 이번 실습을 진행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재료인데요. 송수신기 한 세트 기준이며 이번 실습처럼 동시에 여러 개의 송수신 실습을 하려면 부품이 더 필요할 수 있습니다. 나노보드 대신 다른 종류의 아두이노 보드 사용도 가능한데요. 우노 보드를 사용할 경우 코드 수정 없이 그대로 사용 가능합니다. 9번 콘덴서의 경우는 안정적인 동작을 위해 사용한 부품인데요.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니 참고하세요. 첫 번째 실습은 HC12 송수신 회로 2대를 이용한 시리얼 통신 실습입니다. 화면에 보이는 연결도를 참고하여 동일한 회로 2개를 준비해 주세요. 지금 연결도처럼 콘덴서를 모듈 가까이 전원 사이에 연결해 주면 만약 노이즈 신호가 발생될 경우 이를 제거해 주어 안정적인 동작을 하도록 해 주는데요. 현재 콘덴서가 없다면 넣지 않아도 됩니다. 프로그램 코드 A와 B를 준비해 주세요. A, B 표시만 다르고 실질적인 코드 내용은 같습니다. 지금 이미지는 아두이노 IDE의 시리얼 모니터를 이용한 시리얼 통신의 개념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PC 아두이노 HC12 모듈 사이에는 시리얼 방식으로 통신이 이루어지며 양쪽 HC12 모듈 사이에는 무선 RF 방식으로 통신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실험을 위해서는 시리얼 통신을 위한 PC 2대가 필요하지만 아두이노 IDE에서는 아두이노를 2대까지 동시에 서로 다른 시리얼 포트로 인식시킬 수 있어 하나의 PC에서도 동일하게 실험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A 회로와 B 회로를 서로 다른 포트로 인식시켜야 합니다. 여기 하나의 PC에 연결된 회로 2개가 있습니다. PC와 연결하여 나노 A와 나노 B가 각각 인식한 포트를 선택해 주세요.
만약 나중에 연결한 나노의 포토가 먼저 연결된 나노와 같은 포토 번호로 인식되는 경우가 생기는데요. 주로 코드 하나를 열고서 두 번째 코드를 같은 코드의 파일 메뉴 열기로 열면 그런 현상이 나타나니 파일 탐색창에서 코드 파일을 직접 클릭해서 각각 열어주면 해결될 수 있습니다. 제대로 연결되었다면 화면처럼 A 시리얼 모니터 창과 B 시리얼 모니터 창으로 표시됩니다. 만약 글자가 깨져 보인다면 시리얼 모니터 보드 레이트 설정을 확인해 주세요. 그럼 A 보드와 B 보드의 리셋 버튼을 눌렀을 때 시리얼 모니터 창으로 확인이 되는지 보세요. 이어서 시리얼 모니터 A의 입력창에 문자를 입력해 보면 입력한 데이터가 시리얼 통신과 RF 무선 통신을 통해 시리얼 모니터 B로 데이터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반대의 경우도 통신이 되는데요. 그래서 HC12 모듈은 양방향 통신이 가능한 모듈입니다. 또한 블루투스 모듈과 같은 마스터 슬레이브의 개념이 없고 페어링 과정이 필요 없으며 통신 채널만 일치한다면 주파수 신호가 닿는 대로 데이터가 전달됩니다. 실습 1 과정은 여기까지입니다. 두 번째 실습은 여러 곳에 있는 기기를 무선으로 제어해보는 실습입니다. 지금은 LED를 예시로 들지만 무선으로 LED를 켜고 끌 수 있다는 뜻은 전등 회로가 되었든 모터를 구동하는 회로가 되었든 어떤 것이든 무선으로 제어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물론 작은 전기로 켜고 끌 수 있는 LED와는 다르게 큰 전기를 제어할 수 있는 릴레이 모듈 같은 추가적인 장치가 필요합니다. 화면을 참고하여 제어 명령을 전달하는 기본 A 회로와 신호를 수신하여 LED를 켜고 끄는 B 회로를 준비하세요. B 회로는 A 회로에 LED와 저항을 추가로 연결한 것인데요. 서로 코드 내용이 다르니 구분해서 업로드하세요. 동작은 A 회로와 연결된 시리얼 모니터 입력창에 예를 들어 LED라고 입력하면 이 데이터를 무선으로 수신한 B 회로에서는 회로에 연결된 LED를 깜빡이도록 하였습니다. 영상에서는 1대 N 다수 개의 통신이 가능함을 보여드리기 위해 LED B 회로 3개를 더 준비한 것인데요. 여유 부품이 없다면 B 회로를 하나만 가지고 실습을 진행하세요. 회로 준비가 되었다면 각각의 코드를 아두이노에 업로드해 주세요. 코드를 업로드할 때는 아두이노를 한 번에 모두 연결하지 말고 L1부터 차례로 연결하여 업로드하세요. 업로드가 완료되면 A 회로는 시리얼 모니터 창으로 문자 입력을 하기 위해 PC에 연결하고
나머지 회로는 PC에 연결해 두거나 보조 배터리와 같은 외부 전원을 연결하면 됩니다. 그럼 시리얼 모니터 입력창에 L1이라고 입력해 보세요. 입력한 시리얼 문자와 일치하는 아두이노의 LED를 10회 깜빡이도록 처리하였습니다. L2와 L3도 각각 입력해 보면 정확하게 잘 동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ON이라고 입력하면 연결된 모든 회로의 LED를 깜빡이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입력 문자는 대소 문자를 구분하니 참고하세요. 여기서 코드 부분을 잠시 살펴보면 시리얼 모니터 창에서 L1이라고 입력하면 L1 문자만 입력되는 것이 아니라 입력할 때 엔터에 해당하는 계획 문자가 입력되기 때문에 비교문에서 계획 문자도 함께 넣어야 합니다. 그리고 창 옵션을 반드시 라인 엔딩 없음으로 해주세요. 그리고 한 가지 더, 계획 문자의 변환 적용이 운영체제마다 다르다는 것을 파악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맥OS에서 시리얼 모니터를 사용한다면 계획 문자는 역/R로 처리해야 합니다. 추가 테스트로 화면에 보이는 자작핀을 이용해서 3.7V 리튬 폴리머 배터리를 연결해 본 것인데요. 정상적인 방법은 5V 이상의 전원을 아두이노의 Vin 단자에 공급해야 합니다. 하지만 작품의 크기를 작게 만들어 보기 위해 연결해 보았고 LED 정도는 작동 가능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실습은 LED의 밝기를 원격으로 조절해 보는 실습입니다. 이번 실습은 가변 저항 또는 볼륨으로 불리는 VAR을 이용하여 원격지에 있는 LED의 밝기를 조절하는 실습입니다. VAR 회로에도 LED를 달아서 VAR 값의 변화가 제대로 되는지 먼저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LED 회로는 실습 2의 LED 회로와 연결이 같으니 참고하세요. 회로가 준비되었다면 VAR 코드와 LED 회로 코드를 각각 업로드해 주세요. 업로드 작업하는 동안 어떻게 LED의 밝기가 조절되는지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VAR의 1번과 3번 양단에 5V의 전압을 넣어주면 2번 단자로 전압이 나오게 되는데요. VAR 조절 레버를 1번 끝에서 3번 끝까지 돌림에 따라 2번으로 5에서 0V 사이에 전압이 출력됩니다. 그리고 VAR의 2번 단자 출력을 아두이노의 아날로그 입력 단자로 연결하였는데요. 아두이노 내부의 아날로그 입력 단자들에 연결된 AD 컨버터에 의해 0에서 5V라는 아날로그 값이 0에서 1023이라는 디지털 수치로 변환되어 전달받게 됩니다. 나노에 내장된 AD 컨버터는 10비트의 분해 능을 갖고 있어 최대값은 2의 10승 값인 1024가 됩니다. 그리고 아두이노의 출력 단자는 디지털 단자여서 기본적으로 로우와 하이의 값만 출력되는데요. LED의 밝기를 조절하려면 0에서 5V 사이의 아날로그 값이 필요합니다. 아두이노의 디지털 단자 중에서 아날로그와 같은 출력을 대신해 주는 단자가 PWM 출력 단자인데요.
하이와 로우 신호의 출력 비율을 조절하여 출력 전압이 조절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디지털 단자의 숫자 옆에 물결 기호가 붙어 있는 단자가 바로 PWM 기능이 있는 디지털 단자입니다. 나노보드의 PWM 포트 출력은 8비트로 처리되기에 2의 8승 값인 0에서 255 사이 값으로 출력됩니다. 그런데 A0로 입력된 값은 0에서 1023 값이고 출력할 수 있는 최대 범위는 0에서 255이기 때문에 입 출력에 매칭이 필요한데요. 아두이노 코드에서 매핑 함수를 사용하면 간단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우선 VAR 회로에 VAR 값 입력이 잘 되는지 VAR 송신부부터 확인해 볼게요. 네, VAR을 돌리는 정도에 맞춰 밝기 조절이 잘 되고 있습니다. 시리얼 모니터를 열어 조절되는 값도 확인해 볼게요. 0에서 255로 매핑된 값이 잘 출력되고 있네요. 그럼 수신회로 전원을 놓고 시리얼 모니터를 열어 무선으로 데이터가 전달되고 제어되는지 볼게요. 네, 무선으로 LED 밝기 조절이 잘 되고 있네요. 그럼 PC 연결 없이 배터리 전원으로 무선 통신 제어가 가능한지 볼게요. 네, 무선으로 잘 작동되고 있습니다. 실습 4에서는 AT 커맨드 명령을 사용하여 HC12 모듈의 설정을 바꾸어 보겠습니다. 이번 실습 4는 1편과 2편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화면의 회로를 보고 연결해 주세요. PC와 연결하고 아두이노 IDE 시리얼 모니터를 사용하여 AT 통신 명령어를 입력하면 HC12의 통신 채널 변경, 보드 레이트, 통신 모드와 같은 설정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AT 명령 모드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HC12 모듈의 셋 단자가 GND로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영상의 코드를 다운로드해 아두이노에 업로드해 주세요.
시리얼 모니터 창을 열고 AT 기본 명령어를 입력했을 때 아무 반응이 없다면 셋 단자를 GND에 연결하였는지 확인해 보세요. 다시 AT라고 입력해서 OK라는 응답 신호가 나온다면 AT 커맨드 모드 진입에 성공한 것입니다. AT 커맨드 모드에서는 대소문자를 구분하기에 대문자로 입력해야 합니다. 그럼 지금 보여드리는 AT 명령어를 참고하여 테스트해 보세요. AT-RX를 입력하면 현재의 주요 설정 값을 한 번에 보여줍니다. 현재 RC001로 채널 1로 설정되어 있는 것을 채널 2로 바꾸어 보세요. OK C002 응답과 함께 채널 2로 바뀐 것을 볼 수 있으며 AT-RX로 한 번 더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FUX 모드 설정을 통해 좀 더 특수한 환경에서 동작할 수 있도록 동작 모드를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FU2와 FU4 모드를 선택한다면 시리얼 포트 통신 속도는 제한된 속도로 자동 변경됩니다. 송신 파워 설정도 변경해 보세요. 일반적으로는 디폴트 모드로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요. AT 디폴트 명령으로 바뀐 설정을 한 번에 복구할 수 있습니다. 끝으로 셋핀을 GND에 연결하였던 선을 제거해야 HC12 모듈의 통신이 가능하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이번에는 AT 명령어를 사용하기 위해 손으로 직접 선을 연결하거나 제거하지 않고 소프트웨어적으로 코드로 해결해 보는 실습입니다. AT 모드가 되고 안 되고의 차이는 셋핀에 달려 있는데요. 셋핀에 GND 0V 로우 신호 같은 것들이 연결되면 AT 모드로 진입하게 되고, 셋핀에 VCC 5V 하이 신호 아무것도 연결하지 않음일 경우 일반 동작 모드가 됩니다. 그래서 영상처럼 셋핀을 아두이노의 디지털 출력 단자에 연결하고 코드에서 출력 포트로 지정 후 하이 또는 로우 신호를 출력해주면 AT 모드 진입을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코드를 보면 셋핀에 로우 신호를 주고 AT 체크 후 AT C002 명령으로 채널 2로 변경 후 셋핀을 하이로 만들어 AT 모드를 빠져나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코드를 업로드하여 동작시켜 보겠습니다. 그럼 잘 바뀌는지 AT 모드로 진입해서 확인해 볼게요. 시리얼 모니터 창을 열면 OK 확인과 채널 변경이 다시 실행되며 AT-RX로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때 AT 명령어 코드가 적용될 수 있는 적절한 딜레이 시간을 주어야 합니다. 그럼 다른 AT 명령어도 테스트해 보세요. 이렇게 소프트웨어적으로 AT 모드를 제어할 수 있게 되면 이어지는 실습처럼 버튼으로 채널 변경이나 통신 모드 변경과 같은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실습은 버튼을 누르면 무선으로 연결된 HC12 모듈의 통신 채널을 원격으로 바꾸어주는 실습입니다. HC12 모듈 여러 개가 동작되는 상황에서 채널을 변경하여 분리하고자 할 때 유용하며 PC의 시리얼 모니터를 통하지 않고 버튼으로 쉽게 송수신기의 채널을 바꿀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회로 연결도를 보면서 1번 버튼 회로와 2번 LED 회로를 조립하세요. LED를 송수신 회로에 따라 버튼을 누를 때 신호 수신과 함께 채널 변경이 되었음을 알리도록 했습니다. 스위치 1을 누르면 채널 1로 설정되고 스위치 2를 누르면 채널 2로 설정됩니다. 물론 코드를 수정해서 AT 명령으로 바꾸면 다른 부분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스위치에는 기본적으로 풀업 또는 풀다운 역할의 저항을 달아주어야 하지만 코드로 아두이노의 내부 풀업 저항을 활성화시켜주면 화면처럼 저항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제공해 드리는 코드를 각각의 아두이노에 업로드해 주세요. 업로드 완료 후에는 각각의 시리얼 모니터 창을 열어 채널이 정상적으로 바뀌는지 확인해 볼게요. 네, 채널 변경이 아주 잘 되고 있습니다. 물론 PC에 시리얼 모니터 연결 없이 배터리 연결만으로도 채널 변경이 됩니다. 1대 N개의 통신이 가능한 HC12 모듈은 채널이 일치한다면 여러 개의 회로에 채널 동시 변경도 가능합니다. 만약 여러 개 통신에서 일부가 채널 변경이 잘 되지 않는 경우에는 코드의 딜레이 값을 잘 조절해 보세요.
송수신 성능 향상을 위해 여러가지 형태의 확장형 안테나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안테나는 NRF24 모듈용 안테나와 호환이 됩니다. 네, 역시 통신이 잘 되고 채널 변경 또한 잘 되고 있네요. 마지막 실습은 조이스틱을 이용하여 서버 모터 2개를 무선으로 제어해 보는 실습입니다. 모터 하나를 제어하는 건 비교적 쉽지만 2개를 제어하는 것은 쉽지 않은데요. 시리얼 형태로 날라오는 데이터를 받아서 A 모터 데이터와 B 모터 데이터를 구분하는 코드 스킬이 조금 필요합니다. 이런 코드 처리는 다른 시리얼 통신에서도 동일하게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익혀둔다면 좋을 것 같네요. 먼저 조이스틱 회로도를 참고하여 연결해 주세요. 조이스틱의 핀 배열은 제품마다 다를 수 있으니 확인하고 연결하세요. 작동 원리는 좌우로 움직일 때 VRX로 전압값 0에서 5V가 나오면 이를 아두이노의 A0 포트로 입력시키고 위아래로 움직일 때 VRY로 전압값이 나오면 이를 아두이노의 A1 포트로 입력시키게 됩니다. 그럼 실습 3 과정에서 설명했듯이 나노에서는 10비트의 분해능을 가진 AD 컨버터에 의해 아날로그 전압값은 디지털 값으로 변환되어 아두이노 코드에서 아날로그 리드 함수를 통해 변환된 데이터를 읽어서 처리할 수 있게 됩니다. 서브모터 회로에서는 PWM 출력 기능이 있는 포트를 서브모터의 제어선과 연결하게 되며 servo.h라는 라이브러리를 사용하면 servo.write 형태로 모터의 회전 위치를 제어할 수 있습니다. 제공해 드리는 코드를 각각의 아두이노에 업로드해 주세요. 아두이노 초급분들에게는 이번 실습 코드가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요. 최대한 상세하게 주석을 달아 놓았습니다. 조이스틱 연결은 이와 같은 점퍼 케이블을 통해 쉽게 연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선 연결 없이 간결하게 보드에 부착시키는 방법을 추가로 보여드리니 참고하세요. 조이스틱의 핀은 기본적으로 L자 형태의 핀이 납땜되어 있는데요. 이 핀을 밑으로 꽂을 수 있게 롱노즈 등으로 일자로 편 다음 플라스틱으로 고정한 부분을 니퍼로 잘라 제거해 핀을 아래로 휘면 보드에 꽂을 수 있는 형태가 됩니다. 물론 인두기로 납땜을 다시 하여 핀을 아래로 내려 부착할 수 있지만 테스트해 본 결과 PCB 기판의 연결 부위가 약하여 접촉 불량이 생길 수 있어 권해드리진 않습니다.
현재 코드는 각각 업로드된 상태이며 먼저 조이스틱의 X축과 Y축 데이터가 잘 입력되는지 시리얼 모니터를 통해 확인해 볼게요. 조이스틱 코드의 시리얼 모니터를 보면 0에서 180으로 매핑된 값에 2분의 1 지점의 값으로 입력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조이스틱을 움직이지 않았을 때는 X축, Y축 모두 가운데 위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조이스틱을 상하 또는 좌우로 움직여 보면 0에서 180 사이의 값으로 표시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각각의 대각선 방향으로도 움직여 보면 화면처럼 그에 해당하는 값으로 나와야 합니다. 그럼 송신처 코드를 업로드하여 중요한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데이터를 보낼 때 조이 X 데이터를 보내고 구분자 X를, 조이 Y 데이터를 보내고 구분자 Y를 보내게 됩니다. 이렇게 보내면 수신 측에서는 X, Y 구분자를 이용해 일렬로 들어오는 데이터를 구분 처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이제 조이스틱의 값이 수신기 쪽으로 잘 전달되는지 수신 쪽 시리얼 모니터를 열어보세요. 조이스틱을 움직여 보면 약간의 전송 딜레이를 보이며 동일한 값으로 잘 나오고 있습니다. 각각의 대각선 방향으로도 움직여 보면 화면처럼 그에 해당하는 값으로 수신되어야 합니다. 수신 쪽 코드를 잠시 살펴볼게요. 수신되는 데이터를 먼저 리드 버퍼에 저장하고 X와 Y 문자를 체크하면 리드 버퍼 X와 리드 버퍼 Y의 X 데이터와 Y 데이터를 분리하여 저장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이 데이터를 연결된 서버 모터의 각도 값으로 전달하면 됩니다. 서버 모터 종류는 다양한데요. 가장 보편적인 최대 180도 회전 제품과 90도 회전 제품이 있고 360도 회전 제품도 있습니다. 기어가 장착되어 회전 속도는 느리지만 토크가 크며 정확한 위치 제어가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RC카의 앞바퀴 방향 제어나 RC 비행기의 날개 제어, 로봇의 관절 제어 등에 많이 응용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서버 모터 두 개를 화면에 보이는 틸트 거치대에 결합하여 카메라 방향 제어 예시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미리 조립해 놓았습니다. 브레드보드에 연결할 수 있도록 끝부분에 헤드핀을 연결했는데요. 만약 헤드핀이 없을 경우 굵은 단선이나 저항과 같은 부품에 리드선을 잘라 연결해도 됩니다. 그럼 보드에 연결해 보겠습니다. 그냥은 밋밋하니 실제 동작되는 카메라 모듈이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럼 전원을 연결하고 동작을 시켜 볼게요. 네, 조이스틱의 움직임대로 서버 모터가 잘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서버 모터가 너무 방정맞게 들고 있네요.
이 문제는 사실 서버 모터를 사용하다 보면 종종 발생하는 문제인데요. 입력 데이터 값의 잦은 변화에 따른 영향일 수 있으며, 보다 근본적인 주요 원인은 안정되지 않은 PWM 신호 입력이 원인으로 보입니다. 좀 복잡한 코드를 사용해서 해결할 수도 있겠으나 약간의 트릭을 사용해서 간단히 해결해 볼게요. 아두이노에서 서버 모터를 연결할 때 보통 셋업 영역의 함수로 servo.attach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코드 마지막쯤 서버 연결을 해제하고자 할 때 servo.detach라는 함수를 사용하는데요. 그래서 해결법은 조이스틱의 움직임이 없을 때는 서버 모터가 반응하지 못하도록 attach 함수와 detach 함수를 적절한 딜레이 함수와 함께 사용하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연결과 끊기를 반복해야 하기 때문에 메인 함수에서 attach로 연결하고 서버 모터를 write 함수로 작동시킨 후 모터가 동작되는 시간을 잠시 주고 detach 함수로 연결을 잠시 끊어 놓는 방법으로 해결이 가능합니다. 그럼 수정한 코드를 적용해 볼게요. 네, 회전 반응이 조금 느려지긴 했지만 엄청난 떨림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시청각적으로 안정이 되네요. 만약 제시해 드린 코드로 변경했음에도 떨림이 남아 있다면 여기 딜레이 시간 값을 앞뒤로 조금씩 조절해 보세요. 마지막으로 HC12 모듈은 PC 연결 없이 통신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드리며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총 6개의 실습을 통하여 HC12 모듈에 대한 실습을 단계별로 진행하였습니다. 마지막 실습까지 성공하셨다면 이제 여러분은 HC12 모듈을 자유롭게 잘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